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작년에 여러 차례 규제 완화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지금 이 시장은 현재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작년 12월 20일이라고요. 올해 1월 3일 날 발표된 이 규제 완화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시장을 얼음을 부시고 박차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규제 완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올해 부동산을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내용 어떤 건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요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규제 완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지금 살아나고 있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한 게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강력한 카드로 들고 나온 게 바로 분양권에 대한 관련된 규제를 싹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분양권이라고 한다면 시장 내에서 굉장히 과열을 일으킬 만큼 정부에서도 잘 쓰지 못하는 카드인데 지금 시장에서 풀겠다라는 거죠. 꽁꽁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과열을 시켜서라도 이 얼어붙어 있는 시장의 수요를 살려내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가장 힘들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게 IMF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아닙니까? 그때 2008년도, 2009년도에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된 게 2010년도에 나타나게 되고 이때 거래량들이 급감을 했다가 잠깐 살아나는 듯 했지만 이때는 이제 글로벌 재정 위기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2012년도, 2013년도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는 위험한 사태까지 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2014년 9.1 대책을 내놓게 되죠. 이때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전격적으로 해제한다라고 발표하니까 전국 한 달 거래량이 4만 건 했던 게 7만 7천 건으로 늘어나게 됐고 2015년도는 이게 이제 불이 붙게 되죠.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11만 건으로 한 달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신규 분양권 시장에 피가 많이 붙게 되면 그 이후에 신규 아파트 값도 당연히 비싸게 형성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기존의 부동산들까지도 가격을 상승시키다 보니까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카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완화하고 규제고 싹 다 풀어버리면 분양시장은 투기판 되고 떴다방들 들어오고 여기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거 모를까요? 뻔히 알아요. 근데 뭐가 더 큰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단 말이죠. 작년 11월 집계를 보더라도 미분양 주택수가 5만 8천 가구입니다. 전국에. 올해 또 분양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안 늘어갈까요? 건설사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건설사 때문에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이나 은행 위험하지 않을까요? 싸그리다 건설사고 뭐고 금융권까지 더 큰 위험을 미리 예방을 하겠다라고 이런 전매에 대한 제한들을 풀고 분양권 시장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특정 단지나 특정 아파트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다라기보단 전체적으로 미분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양권에 대한 규제를 싹 다 푼다. 자, 그러면 이런 분양권 전매를 했을 때 정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의 중과세율을 적용을 했는데 이걸 이제 풀어버렸죠. 1년 미만은 45%만 내고 1년 이상 가져가신 분들은 그냥 일반 세율로 내세요라고 한 거예요. 양도세 크게 완화가 됐지요. 파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는데 이 전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는 취득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내가 분양권을 받았어, 샀어. 나 취득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취득세가 안 들어가요. 이게 일반 부동산 거래하고 이 분양권 거래하고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초기에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걸림돌이 어마어마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는 겁니다. 취득세 없고 양도세는 중과가 없다. 이게 바뀌어버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 1.3 대책에서는 정말 분양권 규제 자체를 후속 대책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일단 전매 제한 기간 자체를 완전히 풀었죠. 사례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둔촌주공 전매 제한은 8년이었습니다만 이번 규제 완화로 1년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5년 실거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실거주 자체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는데 거주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둔촌주공 33평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13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12억 이상 넘어가는 이런 주택들은
중도금 대출 안 해줬죠. 근데 중도금 대출 이제 해준답니다. 풀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인당 보증 한도도 상관없이 이제 보증을 해서 이런 입주권들을 여러 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들 규제가 풀린 지역들은 LTV가 70%까지 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 계약금 10%는 현금이었고 그 이전에는 대출이 안 나오면 중도금 1차부터 6차까지 여러분들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이 전부 다 대출로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입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중간에 시세 차익이 1년 뒤나 1년 반 뒤에 발생을 한다면 이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계속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팔고 전매를 하고 수익 차익이 생겨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1년만 지나가게 되면 전매도 할 수 있고 양도세율도 낮아지다 보니까 자, 이런 상황이면 어때요? 아마도 분양되는 지역 중에서 인기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높게 형성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현재 둔촌주공의 분위기는 굉장히 애매했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확실해진 분위기로 180도로 바뀐 상황입니다. 13억 이상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됐고 또 만약에 시장 상황이 내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어떻게 8년까지 내가 이거를 팔지 못하냐라고 할 수 있는 게 1년 만에 이제 전매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야, 시장 상황 보고서 내가 좀 피 좀 붙으면 뭐 굳이 내가 이자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팔고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거 나 들어갈 상황이 안 되는데 전세 놓고 가져가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에 대한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자체를 해제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있을 때는 분양가격이 싸죠.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을 해제하게 되면 이게 비싸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쌀 때에 몰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저렴한 물건들이 있거나 이랬을 때 수요가 많이 집중적으로 몰릴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점차적으로 인기 지역들이라든지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호재가 강한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양가격들은 점차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서울 같은 지역에서 그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분양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이 분양가격에 대한 조합원들의 결국 수입이거든요. 이 일반 분양분은. 근데 분양가격을 높이면 높일수록 조합원들의 수익 자체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커지면 조합원 분양가격은 싸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수익이 커진 만큼.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가 자체도 낮아질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지역에서 분양이 많이 나올 건지는 잠시 뒤에 보고요. 여러분들 생각에 분양권 시장이 풀리게 되면 어떤 수요가 가장 공격적으로 유입이 될까요? 무주택 실수요자들, 1주택자들 또는 다주택자들 어떤 수요가 가장 먼저 들어올까요? 자, 지금 다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세금 규제가 전혀 없어진 상황이에요. 세금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전부 다 가점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풀림으로써 이제는 추첨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순위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매 제한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양도세를 내더라도 이제 1년만 넘기게 되면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걸림돌들이 지금 다 풀려진 상황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굉장히 풍부해서 거의 분양권 전매에 대한 거 겁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요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하는 데는 시간을 잘못 놓쳤다가 정말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올해 어떤 지역들이 분양을 많이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규제 해제 지역 중에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가 9,500세대, 동대문구 하면은 청량리 쪽이나 이제 이문동 이런 지역의 일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그다음 이제 은평구 3,200세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신내역이라든지 불강역 중심에 이렇게 분양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작구도 있네요. 795세대가 있고 여기 노원구 646세대, 광진구 하면은 바로 강남 맞은편에 있는 지역. 그 다음 630세대. 마포구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인기 지역이잖아요. 마용성 이렇게 했는데 579, 그 다음에 성동구 396세대까지.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경쟁률이 치열할까요? 치열하지 않을까요? 자, 시장은 이런 거예요. 뭔가 시장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다시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올해 이렇게 나오게 될 분양대 시장들을 잘 공략을 하신다면 우리 지금까지 가격이 수억씩 하락을 하고 손해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이런 거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라도 좀 회복이 되는 행복한 한 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시고 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